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한의사를 택한 것도 아닌 거, 아니, 한의사를 택하지 말고 변호사를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이게 사업적인 기질이 없는데, 예. 아마 제가 학생분들하고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접하는 사람이라 학생분들 위주보다는 제가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학생분들 나이 때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팁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진로 또는 어떤 뭐 앞으로의 일 같은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PPT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림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강의 준비하는 것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본사 때 느꼈던 것들, 예, 그걸 주제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태껏 제가 학번을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 예, 지금 강사님들이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한의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뭐 눌러주시겠어요? 네, 뭐 한의사로서의 모습, 또 전문의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모습,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구자라는 타이틀도 넣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예, 어떻게 진짜 개원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한의사 그리고 전문의로서의 우선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본사인가요? 다 본사인가요? 아, 본사는 없군요. 어떻게 공부 되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시죠? 뭐 아까 로스쿨 얘기도 하셨지만 공부량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의대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흰머리가 본 3때인가 4때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의 지력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은 이제 일반 수련이 하고 그리고 3년 전문 수련이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생의 암흑기, 예, 이러면 병원 수련 안 오실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인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 1년차 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생의 최대 고비,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제가 병원 수련할 때 했던 얘기가, 가장 커플이 깨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인턴 때였죠. 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병원 학생에서부터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인턴이 지났고 이제 전문의 수련을 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1년 차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주치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자에 대해 어떤 처방을 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제 인생에서 한의대 6년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 전문의 수련하고 일반 수련했을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공부 열심히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생각했어요. 왜 병원 수련 왜 했지? 예. 우리는 사실은 스리생은 요새 나온 드라마고요. 제가 꿈꾸던 어떤 의국 생활, 병원 생활은 이제 꿈꾸던 드라마는 다른 게 있죠. 하지만은 그걸 얘기하면 제 이제 나이가 탄로나기 때문에 스리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판타지입니다. 예, 이렇게 멀끔한 교수님들이긴 한데, 예, 없어요. 보면은 옆에 있는 이것도 이제 정제된 사진이긴 한데, 매우 힘들죠. 병원 수요 왜 했을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바로 녹화를 나가서 개원하기에는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환자들을 좀 전문적인 환자들을 보고 싶었다는 열망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아마 병원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원 수련 해가지고 조금
다른 어떤 개원하신 로컬 원장님하고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한데요. 전문 수련을 한 한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글쎄요, 요새 뭐 개원하신 분들이나 일반 한의사분들도 이런 자료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여러 가지 그 검진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양방 선생님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방 기기 검진들입니다. 설진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K프리즈 체질 진단하는, 예, 그 다음에 맥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객관하게, 예, 그리고 환자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자에게 이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전문 수련을 한 한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물론 이제 이것들은 수련을 하지 않아도, 예, 뭐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전문 수련을 하거나 또는 일반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로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임용을 받고, 예, 소개팅을 나간 자리에서 소개팅 남자가 한 말이었어요. 예, 교수가 되는 건 주차장에 빈자리가 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가 되는 건 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교수가 된다는 거는 운도 따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차된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 나는, 예, 그런 운이 있어야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자리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시면요. 하지만 이거는, 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린 준비된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임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 수련이나 일반 수련 하지 않아도 석박사의 학위를 따셔야지, 예, 교수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학교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는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임용 조건을 갖춘 자만이, 예, 교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준비된 자만이, 예, 교수가 기회가 된다라는, 예,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지만은요, 교수님들 되게 쉽게 강의하신 것 같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교수님도 어떤 교수님들 되게 뭐 말 잘 못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죠. 막 재미없고. 예. 근데 그 교수님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2년 정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진짜 학부생보다 더 열심히 책을 팠죠. 예. 근데 그렇게 100% 준비해 가면은요, 50%밖에 말을 못해요. 예, 진짜. 그리고 맨날 이제 수업을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막 후회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어상 뭐라고 얼굴이 뭐 아주 화끈거리고, 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 자기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다 또는 학교에 남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예,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넘어와 주시고요. 예, 보시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건 보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마 한의사 되시면 여기 로컬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건강 강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직종보다 어떤 강의를 할 기회, 대중 앞에서 얘기해야 될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했잖아요.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예,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학부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교수 때. 학부 때 공부 많이 안 했던 거지 사실. 네. 여기 120% 준비해야 그나마 준비한 80% 강의할 수 있는, 사실은, 네, 200% 준비해도 반도 얘기 못해요. 예. 그래도 지금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제 한 100% 준비했으면, 120% 준비했으면 100%는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까지는 오게 됩니다. 하지만 늘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뭐 네, 이거 뭐 네. 아마 석박사를 하셔서 박사를 따시거나 또는 교수가 되시거나 대표적인 이제 그 박사이시고 교수이신 분은 얘기 이제 그 사진을 넣는데요. 아마 TV에서 말씀을 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줄 기회가 다른 직종보다 많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그 아를 보면서 이수정 교수를 보면서 나도 뭐 나중에 그 아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요, 이 분이 또 뭐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코멘트하고 조언을 주는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어쩜 저렇게 적절한 단어를 쓰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TV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줄 때는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대해야 되거든요. 물론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칠 때도 의무감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중매체나 또는 뭐 요새 종편 많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시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의무감을 갖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연구자로서의 난데요. 네. 이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그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예. 뭐 저희 아버님 건 아니고요. 예.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빈맥이시고 심방세동도 있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3차 의료기관, 심장내과가 있는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소견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뭐가 의심되니 좀 진료 고진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양방 의사가 하는 말이 한방병원에서 왜 심전도를 찍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일반 수련을 하시거나 또는 전문 수련을 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학부 때도 심전도 다 배우고 계시잖아요. 예. 심전도 저희도 읽을 줄 알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일부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대중들은 한의사가 굉장히 고루하고 맥만 짚으면 되는 직종인지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요새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넘어와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임상 연구자로서 솔직히 제가 임상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나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의학이 어떤 대중에게 합리적인 학문으로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럼 학교에 있는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의학이 또는 한방적인 치료, 한의학적인 치료가 조금이 아니죠.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하고 과학적이고 이런 레퍼런스나 아니면 논문이나 아니면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허유준 교수님도 발표하시겠지만은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은 치료 효과라든지 아니면 진리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임상 한의사가 어떻게 연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국제 과제 통해서 한의대 교수로서요,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한약진흥재단 이런 데서 국가 과제를 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에 있게 되면은 기업 R&D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능성 소재 개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임상 한의사 자체 로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과제를 통해서 과제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한약 또는 한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밝히고 있는 과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해가지고 과제를 따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좀 지루해요. 예. 임상 연구는 이제 다시 아실 거예요.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예, 보시면 다 예방의 시간에 보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한의사로서 이제 초반에 어떤 연구 성과,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낼 수 있는 논문 같은 것들은 이런 증례 보고나 케이스 시리즈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걸 아마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쓰는 법을 익히게 되시는 거죠.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연구자가 돼서 연구자 이미 한의 논문을 쓰시고 논문을 쓰신다면은 연구자죠.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여러 가지 분석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크로스 섹션, 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나 뭐 코트 스터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상한의사, 그러니까 어떤 로컬에 계시는 한 분만이 하시긴 어렵고요.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신약 후보 물질 개발, 뭐 전임상 시험 이런 것들이 한데 요거는 임상한의사가 하기가 어렵고요. 1상, 2상, 3상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어떤 로컬에 있어서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급에 있으면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요새는 실험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한의학이라든지 본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는 아예 식품 쪽으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자들은 이런 임상이나 아니면 외용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베이스, 예, 그런 에비던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은데요.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학 계열 대학원 진학과 전문의 수련 중에 어느 쪽을 진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자기가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의학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이것을 조금 더 학문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예, 수련하시면서 하시고요. 의학 자체를 더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학 계열 대학원 진학하는 것을 선택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 임상 연구자로서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 당연히 중요하죠. 예. 실험 연구가 아닌 임상 연구자로서 임상에 대한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환군도 봐야 되고요. 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툴을 익힐 수 있는 어떤 곳은 병원이나 아니면은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수련이죠. 요새 한방병원에서는 교수님들 뭐 CPG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R&D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임상 연구할 일이 많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 수련을 통해서 환자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프로필, 어떤 자기의 CV 이력서의 한 줄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되겠죠. 네. 병원 수련 후 교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용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석박사 취득하시고요. 예. 뭐 논문을 발표해야 교수 임용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교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이 일반 수련 그리고 뭐 전문 수련이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기초 트랙에 가시게 되면은 꼭 수련이나 또는 전문의 자격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박사 취득은 필수적이고요. 네, 여자 수련 한의사로서 수련을 하는 장단점. 사실은 제가 이 병원에 있다 보면은요, 여자 한의사로서 수련을 하는 것에 대한 단점, 네, 사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좀 힘든 거, 체력적으로 힘든 거, 예, 여성분이 더 잘하세요. 예. 질환과 환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저는 수련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어떤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녹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방병원 지원이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수입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로서 제가 반성하는 건데요. 어떤 교육적인
수련 교육적인 면도 좀 더 질을 높여야지 이 한방병원 지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따는 게 좋은 한의계 발전. 발전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사실 근데 임상한의사 되시면은요 따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스터디 모임도 만들어서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요. 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수련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형, 이거는 동의한 거군요. 아까 얘기하셨죠. 사업가 기질이 있으면 한의사 하시라고. 저는 사업가 기질이 없는데,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저는 조용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의 사업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임상한의사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교수라는 직업은 다른 학문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고려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액티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액티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나 또는 아까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업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게 되면은 교수나 연구직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어제 제가 되게 슬픈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묘한 이야기라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즌 4로 종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 시즌 5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 호킨스라는 어떤 도시, 시골이죠. 거기에 어떤 악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약간 보면 약간 너드, 괴짜들이 이제 지키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시면은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시즌 4는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몰이 되는 이 호커 시장은 러시아에서, 그리고 마이크 걔네들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그 11L 주인공이죠. 얘는 이제 연구소에서, 그리고 스티브나 그다음에 더스틴 같은 애들은 이제 호킨스에서 각각 이 악의 무리를 해치우기 위해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러시아, 네바다, 호킨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물리치는지 안 물리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넷플릭스 직원은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직종에 계시는 한의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아까 박성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우리 한의계가 파이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여러 직종, 공직이라든지 기초 랩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그리고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의계가 파워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이제 본사 학생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